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대학에서 동아시아 학부를 전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아시아의 경제와 IT 산업에 대해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IT 기업들을 비교하며 각각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시아에서 IT 강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죠. 한국이 감히 중국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그 학생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시장 점유율을 열거하며 한국의 IT 기업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셨죠. 그건 단순한 수치의 비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혁신이죠. 한국은 AI 반도체,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 중국 학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순간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이번에는 스마트폰 산업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스마트폰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밀리고 있어요.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업이 몇 년 안에 도태될 거라고 봅니다.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만 보고 한국 IT의 미래를 논하는 건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고 바다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강한 것은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등 IT 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몇 가지 수치를 언급하셨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OLED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점유, 애플, 소니,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디스플레이 사용, AI 및 자연어 처리 기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반도체, 자연어 처리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학생은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아직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이야기의 방향을 전혀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힘이 중요하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그러나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긴장한 채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10년 만에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9위에서 5위로 급상승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리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GFP 기준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대한민국. 학생들은 놀란 듯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5위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죠. 그 순간 한 미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강한 군사력이란 단순히 무기의 개수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철저한 전략과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죠. 첨단 기술 기반의 한국 군사력, 세계 최강 수준의 공군력, F-35 스텔스 전투기, FA-50 등 최첨단 전투기 운용, KF-21 보람의 개발로 자체 전투기 생산 능력 확보, 강력한 해군력, 세계 최강급 이지스함, 차세대 항공모함 개발 중, 일본보다 강력한 잠수함 전력 보유, 사이버전과 AI 군사기술, AI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방어 능력. 학생들은 한국 군대의 기술력에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발언했던 중국 학생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짜증이 난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나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한쪽에서 한 학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사력의 본질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강한 군사력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강해진 이유는 단순한 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 때문이라는 것을. 강의실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던 학생들도 점점 한국의 강점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중국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미군이 없다면 한국이 자력으로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 세계 최강 수준의 미사일 전력, 북한과 중국을 압도하는 탄도미사일 보유, 자체 개발한 현무미사일 시리즈 현무사는 미국조차 인정한 파괴력, 자체 개발 무기 시스템, K2 전차 세계 최강급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 K9 자주포, 나토 동맹국들이 앞다퉈 구매하는 무기, KF-21 보람의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세계 유일의 4D 작전 개념 운영, 탐지, 방어, 교란, 파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선제 타격 가능. 교수님이 설명을 마치자 강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점에 놀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 일본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 출신인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춘 줄 몰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한데
왜 굳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외교, 동맹,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뛰어난 국가였던 것이죠.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 끝났음에도 중국 학생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출신의 한 학생도 이 논쟁에 가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미국조차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교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 반도체 공급망.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IT 산업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 있음. 삼성과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 방산산업, K9 자주포, FA-50 전투기, K2 전차 등. 나토 동맹국, 폴란드, 호주 등 세계 각국이 한국 무기 수입. 경제력.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 세계 최대 무역국 중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 핵심 역할. 소프트 파워. K-팝, 영화, 드라마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확대. 미국 내에서도 BTS,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가 강세.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력만으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기술,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학생들도 점점 교수님의 설명을 인정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 학생은 뭔가 반박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좋아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과연 진짜 독립적인 나라일까요?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라 아닙니까? 순간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확실히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입장에 있었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독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이란 외교적으로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니까요. 그 말에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강한 나라죠. 한국의 독립성과 외교 전략.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경제 협력을 지속.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 G7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국제적 역할 강화. 북한 문제에 있어 독자적인 군사적,
외교적 전략 구사. 중국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럽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국 강한 나라란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강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지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외교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강한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 압도적인 군사력과 독자적인 방위 능력.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군사력.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꼭 한국을 방문해서 이 놀라운 나라를 직접 경험해 봐야겠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강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